얘는 일단 제곱식으로 바꿔보자. 얘가 제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게요? 4가 필요하니까 이걸 4 더하기 16으로 쓰면 되겠네. 그럼 x-2의 제곱이고 넘깁니다. 마이너스 8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y 더하기 2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꼭지점이 얼마냐면 하나, 둘, 마이너스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y가 1차죠. 그럼 준선은 y는 k꼴이 돼야 돼요. 그럼 p는 얼마? 요놈의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초점이 두 칸 밑으로 내려간 거. 이게 초점. 그 다음 반대로 두 칸 위로 올라간 게 요게 준선이네요. 그러니까 준선은 y는 0, 초점은 2,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프린트 꺼내보세요. 프린트 꺼내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말고 4페이지입니다. 여백이 있죠? 내가 두 개를 써놨어요.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식을 던져줄 겁니다. 식을 던져주고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찍어준 다음에 구하는 값이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제곱은 4px부터 그립니다. 그럼 꼭지점은 얼마게? 0,0이겠죠. p를 양수라고 합시다.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초점은 p, 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그래서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걸 먼저 그리세요. 항상 준선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준선을 먼저 표시하시고 그런 다음에 포물선 위에 한 점 P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럼 얘로부터 F까지 거리랑 얘로부터 준선까지 거리가 서로 뭐에?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 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점 P의 좌표를 미지수로 찍기 시작해요. X를 미지수로 찍을래? Y를 미지수로 찍을래? 물어본 겁니다.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뭐 할래요? X. 그럼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찍어보자. 그럼 Y좌표는 뭐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얘가 1사분면이야? 몇 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이죠. 그럼 Y가 무슨 수지? 양수죠. 그러니까 루트 4P 알파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P가 있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X좌표를 미지수로 찍었을 때 Y좌표는 부호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1사분면인가 4사분면인가를 꼭 보시고 부호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원래 음수인데 플러스로 찍어서 풀면 그냥 처음부터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X좌표를 미지수로 찍지 않고 Y좌표를 미지수로 먼저 찍어. 그럼 X는 무조건 4P분의 별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는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계산이 복잡해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냐면 함수할 때부터 X를 미지수로 찍고 Y는 함수값 이렇게 표현하니까. 됐죠? 자, 그럼 이 좌표를 가지고 PF라는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포물선 위의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얘로부터 F까지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루트가 들어가지. 근데 얘로부터 준선까지 거리는 Y가 무조건 똑같거든요. X끼리만 빼갖고 절대값이죠. 즉 얘는 1차원 상에서의 거리고 얘는 2차원 상에서의 거리란 말이야. 1차원이 훨씬 더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구하라고 할 거라고. 그럼 이걸로 대체해서 구한다.
그게 포인트라고.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의 길이가 알파잖아. 그지? 얘가 얼마게요? 길이는 p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알파 더하기 p죠. 그래서 한글로 기억해. x좌표 더하기 p가 선분 PF의 길이입니다. 왜 x좌표를 썼을까? y제곱은 4px니까. 그럼 x제곱은 4py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 p를 하나 찍어주면 요만큼의 길이가 y 더하기 p가 되죠. 그럼 그게 초점까지 거리는 y 더하기 p가 된다.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PF의 길이가 별이야. 그럼 점 P의 X좌표는 뭐게? 같다는 얘기죠. 그럼 X는 길이에서 P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길이를 미지수로 잡으면 길이에서 P를 뺀 게 X좌표고 X를 미지수로 찍으면 X에다가 P를 더한 게 선분의 길이다.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점 P의 좌표를 미지수로 찍고 PF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저 안에서 도형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요 길이가 얼마죠? 요거 얼마지? 위에 게 뭐? 그럼 요 길이는 얼마?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알파 빼기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짓을 하느냐? 점 P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 선분의 길이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만큼의 길이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근데 요 얘기를 보자. 무조건 알파가 큽니까? 아닐 수 있지.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초점이야. 이게 P, 0이야.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이 준선이에요.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 네모라고 써요. 요 길이는 뭐죠? 알파 더하기 P. 무조건. 그럼 얘가 얼마지? 2P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거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P-알파네. 부호가 뭐 어떻게 돼? 귀찮죠. 그렇지. 역시 훌륭하다 니네. 절대값을 써주면 두 개로 나눠서 풀 필요가 없다. P가 초점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 수선의 발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는 두 개를 빼서 절대값을 붙인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게 뭘까? 초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여기가 포물선이의 한 점입니다. 준선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만큼이 서로 뭐해? 같죠? 몇 P? 2P가 되겠지. 그럼 얘도 2P네요. 정사각형이 나온다. 초점에서 쭉 수직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정사각형이 나온다. 일단 요 세 가지. 이건 그냥 다양한 케이스를 그린 거고 기억할 게 점 P의 X좌표를 미지수로 찍고 PF의 길이를 표시하자. 요겁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
아, 그리고 내가 색깔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수업할 때. 6개의 색깔을 쓰거든요. 그 6개의 색깔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필기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박스를 치거나 빨간색으로 씁니다. 그리고 별을 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는 것만 색깔을 구분해주면 좋고, 굳이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색깔들은 그냥 보기 편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학생 때 경험상 하얀색으로 계속 식을 쓰면 저 멀리서 쳐다보면 어떤 게 어떤 식인지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맨날 했거든. 그래서 그냥 색깔을 여러 개로 쓰는 겁니다. 네? 해도 됩니다. 네네네. 아, 이게 P죠. 그럼 포물선의 정의가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가 같은 건 알겠지? 근데 얘가 P, 0이니까 이 길이가 P예요. 얘는 준선이고 X는 마이너스 P니까 이 길이도 P죠. 이 쌍P. 얘도 쌍P. 그러니까 얘랑 정의로 같으니까 2P, 2P로 같다. 여기서는 요거랑 같으니까 얘는 P로부터 초점까지 거리, 준선까지 거리는 정의로 같아야 된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18살인가요? 꿈 많을 나이죠. 18살. 대학을 잘 가고 싶으면 힘들겠지만, 아니 힘들지 않을 수 있으니래. 지금 나는 고3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고3인 학생들은 나는 지금 재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고3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 1년에 딱 4번 공부하거든요. 그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그 다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그러지 말고 매일 꾸준히. 대학 잘 가는 애들의 공통점을 보면 특히 2학년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수시에 관련된 서류 막 준비하고 공부는 현상 유지의 느낌으로 유지하고 그래야 불안하지도 않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3학년 되면. 지금 당장은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그 수시 쓸 때 보통 6개를 쓰는데 하향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다. 31일 날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 고3 애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한 명이 수시에 납치를 당해갖고 수시에 붙어버리면 정시 원서를 쓰지를 못하거든요. 문과인데 걔가 이번에 수학을 92점을 맞았거든요. 이번에 문과 수학 1등급 컷이 84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점이 134점인데 얘는 표점이 142점이 나왔거든요. 영어랑 국어도 괜찮게 봤거든. 서울대 각인데 하필이면 홍대에서 낚아채 갔어요. 그래서 반수를 할 거라면서. 그러니까 너무 하향 지원을 하지 마시고 수시는. 자, 다 썼죠? 이거 지워봅시다. 그리고 거기 2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수능 기출이라고 써놨잖아요. 2014년에 나온 수능 문제입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입니다. 반드시 초점을 지나야 합니다. 초점을 안 지나면 얘를 써먹을 수 없다.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2014년에 나왔기 때문에 5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센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꼭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길이를 미지수로 찍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를 A라는 숫자로 찍어요. 요만큼을. 그 다음에 B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를 B라고 찍습니다. 그럼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를 P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세 개의 관계가 뭐냐면 A의 역수와 B의 역수의 합은 초점 길이 P의 역수의 합, 역수랑 무조건 같아져요. 이게 포물선의 성질입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교점이 생기면 얘로부터 초점까지 거리, 얘로부터 초점까지 거리의 그냥 합이 아니라 역수의 합은 P의 역수랑 무조건 같아요. 증명을 할 겁니다. 서술형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 공식을 바로 쓰지 말고 증명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단답형으로 나오면 이걸 기억해서 푸시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증명은 닮은 비입니다. 여러 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대체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딱 봐도 닮았죠? AA 닮음. 직각, 직각, 막곡지각으로 공통각. 그지? 그래서 닮은 비를 쓸 거예요. 그럼 요 길이 A하고 B가 닮은 비례 맞나요?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A 대 B가 돼야 되죠. 그럼 준선을 표시해보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다. 그럼 얘로부터 준선까지 선을 그으면 아까 길이를 미지수로 찍으면 전체가 A죠. 야가 P만큼 먹었지. 그지? 그럼 점 A의 X좌표는 A에서 뭘 빼면 돼? P를 빼면 되죠. 요 전체가 A니까 이게 P니까 요만큼은 A-P. 이해돼요? 그 다음 야가 모른다고요? 다시 포물선의 정의는 얘랑 초점까지 거리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요. 근데 이 길이를 A로 찍었죠. 그럼 준선까지 거리가 A란 말이야. 근데 여기 P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은 A 빼기 P. 즉 A로부터 Y축까지 거리가 X좌표지. 그게 A-P다. 그러니까 좌표를 찍을 때는 P를 더해야 길이가 되고 길이를 찍을 때는 P를 빼야 좌표가 된다. 마찬가지 얘가 B요. 요게 B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그 다음 이만큼이 P지. 요게. 그러면 요 새끼 그게 B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니까 B의 X좌표는 뭐? B에서 P를 뺀 거네. 자, 그럼 그림이 그지 같으니까 뽑아올게요. 이렇게 된 거죠. 얘가 A야. 요 길이가 B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냐면 A의 X좌표에서 P를 빼면 되지. 그래서 A 빼기 P 빼기 P니까 2P를 빼면 돼. A의 X좌표가 A-P. 초점의 좌표가 P니까 A 빼기 P에서 P를 뺀 거야. 그럼 요 부는 뭐게요? P에서 B-P를 빼야 되지. 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2P-B네. 괜찮아? 닮은 B입니다.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죠. 맞죠?
이게 닮은 비잖아. 우리 어떻게 풀지? 내양, 외양 이렇게 풀죠. 근데 이건 중학생들이 하는 거. B는 원래 뭐지? 나눗셈을 짝대기를 뺀 거야. 그러니까 나누면 돼요. 따라서 B분의 2P-B는 A분의 A-2P죠. 대각선으로 곱하면 2PA 마이너스 AB는 AB 마이너스 2PB죠. 넘기고 넘깁니다. 그럼 2P로 묶고 A 플러스 B가 되고 2 곱하기 AB가 돼요. 2가 죽어? P로 정리해봐. A 더하기 B분의 AB지. 역수 P분의 1은 A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이 공식을 쓸 거다. 아니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닮은 비를 쓸 거다. 뭘로 풀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요 기출문제가 있는 걸 내가 뽑아줄 거니까 선생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걸 서술형에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알았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걸 안 써먹어도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아마 다 된다고 할 겁니다. 된다고 할 겁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써보면 되겠죠. 그냥 닮은 비를 쓸 것이다. 요 놈 두 개. 그래서 A, B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순서를 좀 틀어봅시다. 26페이지. 정의를 이용한 응용입니다. 이것도 별 치시고 얘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26페이지 예제 4번. 자, 됐죠? 가보자.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의 식이 y제곱은 8 곱하기 x래요. 그럼 p는 얼마? 2죠. p는 x 앞에 개수의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2. 그래서 초점 f가 2, 빵이야. 그래프는 요렇게. 그랬을 때 점 A를 뭐라고 찍어서 6, 3이래요. 그럼 여기 6을 딱 집어넣어봐. 봐봐. 여기다 6 집어넣어봐. 6, 8이 48이지. 그럼 y는 루트 48이죠. 루트 48이 커? 3이 커? 그러니까 6, 3은 포물선의 안쪽에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한 점 P가 있대요. 막 돌아다녀. 초점 F가 있대. 그래놓고 뭘 묻냐면 삼각형을 만들래요. 그럼 밑에도 그려야 된다. 왜? 밑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릴 필요가 없죠. 왜 그릴 필요가 없어? X축 대칭이니까. 위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무조건 밑에서 최소값 가지는 게 한 개 있을 거니까 요건 지워도 된다. 됐지? 답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삼각형 APB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이랬죠. 그걸 무슨 값? 최소값입니다. 그럼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된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래서 AF 따로 빼고 구해볼까요?
피타고라스 4, 3이니까 5죠. 맞죠? 그럼 5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AFP 더하기 PF입니다. 합의 최소값이죠.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고정되어 있는 두 점하고 혼자 움직이는 점이 있을 때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풀어요? A랑 P랑 F가 어디 있을 때? 한 직선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루트 더하기 루트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뒤에 갖고 우리가 미적분을 배울 건데 그러면 요 함수를 미분할 수 있거든?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갖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웠지. 그리고 그걸 설령 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차의 합의 최소값은 무조건 도형의 성질로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래서 P가 어느 점일 때 최소가 되는지를 찍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비교. 만약에 if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건데 만약에 혹시나 물어보면 AP의 제곱 더하기 PF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제곱을 하면 뭐가 없어져요? 루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좌표로 푸는 거야. 대입해서 점 P를 x, y라고 찍으면 루트 벗기면 x, y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1차는 무조건 도형의 성질로 풀어야 된다. 근데 이 새끼는 답이 없어. 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요거랑 요건데요.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같은 직선상에 있으면 되는데 그럼 봐라.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더하는 거다. 이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 준선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PF하고 얘가 같아지죠. 그지? 그래서 요 새끼를 버려. 요걸 H라고 해버려. 그럼 이분은 AP 더하기 PH의 값을 구해도 답이 무조건 똑같죠. 그럼 언제 최소입니까? 이렇게 될 때는 얘가 뭐일 때? P일 때. 그럼 답은 요만큼의 길입니다. 이거 얼마죠? X가 마이너스 2. 그럼 길이 얼마? 8이죠. 쌤, 그럼 얘는 왜 안 합니까? 이게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좋은 질문이야. 비교해봐야 돼요. 비교해봐야 돼요. 합쳐서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요렇게 가요. 배운 거 써먹자. 여기가 5지. P가 2죠. 이 새끼를 내 별이라고 해봐. 그러면 별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게 유형이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이랑 만나는 두 점. 각각의 거리의 역수의 합은 초점의 역수. 암산하자. 넘기면 10분의 3이지. 그럼 별은 얼마?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이야. 그럼 요만큼하고 요만큼을 더하면 3분의 10의 몇 배? 2배. 3분의 20 더하기 5지. 그럼 3분의 35죠. 8점 쫄쫄이. 아, 병신아 미쳤나봐. 3분의 35죠. 11점 쫄쫄이. 얘는 8! 이게 최소값이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 말고 요게 답이다. 우리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잖아. X축상에 점이 하나 있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를 뭐해? 대칭을 시켜. 왜? 점 3개를 같은 직선 위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즉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로부터 요까지 거리가 중요하니까 대칭을 시키면 이등변 합동인 삼각형이 나오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이가 답이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것처럼 초점까지 거리가 아니라 준선까지 거리로 바꿔버린다. 이해돼요? 그래서 답을 외워. 답은 6,3으로부터 준선까지 거리. 그게 무조건 요놈의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6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이게 8. 그럼 합치면 얼마? 13. 이렇게 풉니다. 뭐가 애매할까? 왜 이게 최소인지를 증명을 안 하고 그냥 이게 최소야 라고 가르쳐주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야. 즉 뭐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푸는 거니까 준선을 그리고 요걸 지운 다음에 준선까지 거리를 쓴 다음에 그럼 이거는 봐봐요. 요렇게 간 거랑 바로 간 거랑 비교하면 요게 항상 짧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요렇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4-1 같은 문제예요. 그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6,3으로부터 준선까지 거리라 그랬지? 그러면 4-1을 펜 놓고 그냥 쳐다만 봐요. 3,5래요. x제곱은 4y랍니다. 초점이 뭐, 꼭지점은 빵빵, 초점은 얼마? 다시 생각해봐요. x제곱은 4y니까 그저 0,1이죠. 0,1이가 답이고 그 다음 준선은 얼마? y는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5래 여기다가 한 번만 3을 집어넣어봐라. 9죠. 그럼 y는 4분의 9거든. 4분의 9가 크게 5가 크게. 5가 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답이 뭐냐면 이게 3,5란 말이야. 뭐라 그랬지? F 이게 뭐? A 폭불선 위에 한 점 P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무슨 값? 최소값. 뭐가 고정? 이 길이가 고정. X좌표 길이 차 3, Y좌표 길이 4니까 얘도 피타고라스로 5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놈하고 두 개 합의 최소값이지. 그거는 얘로부터 어디까지? 준선까지 거리. 얼마? 6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11이다. 그럼 4-2번 해봐요. 준선까지 거리. 자, 답은 뭘 그린다고요? 준선. x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답은 이만큼의 길이가 답이겠죠?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4-3 이건 다 풀어볼게요. 집에 가고 꼭 다시 풀어보십시오.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것도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4-3은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그것만 알면 돼요. 자, 포물선이 있어요. y제곱은 24x입니다. 그리고 포물선을 그릴 때는 2차 함수처럼 무리함수처럼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집합의 포항관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찍어봐요. A하고 B하고 C하고 초점 F는 6,0이겠죠? 나누기 4하면 그렇게 됐을 때 뭐라 그러냐면 무게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가 10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좌표를 구하려면 요거의 X좌표를 알파, 요걸 베타, 요걸 X좌표를 감마. 즉 X만 미지수로 찍으면 돼. Y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정의 안에 Y가 안 들어간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나누기 3한 게 12다 이거죠.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10이란 뜻입니다. 그때 초점까지 거리래. 뭘로 바꾼다고? 준선까지 거리로 바꾼다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X좌표에다가 P를 더한 거라고. 그럼 요 길이는 베타에다가 뭐 더해? 6 더하면 되지. 그럼 요 길이는 감마에다가 6 더하면 되겠죠. 세 개 합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6을 몇 번 더해요? 18. 얘 얼마인데요? 36이죠. 그러니까 54다. 무게중심의 X좌표를 미지수로 찍어주기만 하면 된다. 초점 거리는 무조건 준선까지 거리니까 X좌표에다가 P를 더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하나만 더 하고 오셔도 되겠죠? 오케이. 예제 5번입니다. 집에 가서 개념 정리한 걸 꼭 다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십시오. 바로 숙제를 꺼내서 풀지 마시고. 자, 이건 아까 그 성질입니다. 역수의 합은 초점의 역수다. 자, 가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y제곱은 8 곱하기 x래. 초점 f가 얼마죠? 2,0이죠. 누가 봐도. 그랬을 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렸습니다. 문제에서는 A의 AF랑 BF의 길이 B가 몇 대 몇? 그럼 2K, K, 비례상수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K를 구할 수 있죠. 2K의 무슨 수? 역수. K의 무슨 수? 역수. 합은 2분의 1이다. 원래 이게 뭐라고? 닮은 비라고. 그럼 통분하자. 2 쓰고 2 쓰고. 여기 K 쓰고 K 쓰면 되겠네? 1 더하기 2한 게 K네. K는 3이다. 그럼 얘가 6이고 이게 얼마? 3이죠. 구하는 게 뭐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1번. AB의 길이는 합치면 3K. 그러니까 9죠.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 원점. 어떻게 구할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몇 개 알아요? 1학년이 끝났으면 밑변 높이 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마. O랑 A랑 B의 좌표를 알면 공식이 하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은 학교생들이 이 공식을 썼을 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좌표를 다 알면 그냥 공식을 씁니다. 이걸 사선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진짜 절대값이고 0,0 찍어요. A의 좌표를 A, B라고 써보자. 요걸 내가 C, D라고 할게요. 그럼 A, B, C, D를 순서대로 쓰고 맨 마지막에 맨 첫 번째 썼던 00을 한 번 더 써줘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럼 AD만 남죠. 빵빵이니까. 그 다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곱합니다. 빵빵이죠. 그럼 BC죠. 두 개를 빼서 절대값 2분의 1 하면 답입니다. 선생님 AD를 먼저 써야 됩니까? BC를 먼저 써야 됩니까? 아무거나 관계없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한 방향으로 곱하고 나머지 한 방향으로. 그래서 빨리 기억하려면 AD가 뭐지? X랑 Y랑 곱하고 그럼 반대로 Y랑 X랑 곱하고 두 개를 빼면 된다. A의 좌표가 얼마게? 길이가 얼마라고요? 6. 두 개를 뭐 해야 돼? 빼야죠. 길이를 알고 있을 때 X를 구할 때는 뺀다 그랬어. 6에서 2를 빼니까 4. 그럼 Y는 뭐게? 대입하면 되지. 32니까 루트 32죠. 4루트 2. 그럼 B의 좌표는 길이가 3이에요. P가 2니까 1이죠. X좌표가. 여기 1 대입하면 8이죠. 근데 이건 몇 사부면? 4사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8이죠. 플러스가 아니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 요분은 4루트 2야. 마이너스 8루트 2. 4루트 2. 빼면 마이너스 12루트 2. 절대값 12루트 2. 2분의 1. 6루트 2가 답이다. 요걸 기억해서 봅시다.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저걸 써먹는다. 수원 가서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공식을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그걸 여기서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수원은 아마 지수로그 함수 전체와 삼각함수 앞부분까지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기하 문제를 풀 때 그걸 써먹어서 푸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2번, 3번 이어서 갑니다.